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남구광덕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개장했습니다. 횡성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및 여성 농업인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포스텍 배터리 특성화대학원 유치를 위한 산학연관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여수시와 전남도 21개 시장 군수들이 출생수당 공동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 지원의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순천대학교가 지자체와 산업계 연구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우선 지역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특성화 캠퍼스 구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광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교육부 주관 글로컬 대학에 선정돼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된 순천대학교. 2달 동안 조직 개편과 방향 설정을 마치고 전라남도와 함께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우선 특성화 캠퍼스를 구축해 강소기업 육성과 우수인재 양성에 온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와의 공동 협업을 할 겁니다. 그 협업을 통해서 지산학 캠퍼스를 구축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순천 애니메이션, 광양 첨단 소재, 고흥 우주항공 분야 특성화 캠퍼스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대학 체계와 학과를 재개편하고 500여 개 산업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글로컬 대학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라 보고 사상 최대 대학 지원액인 1,3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학협력을 통해서 바로 현장에서 그 친구들이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저희들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순천대가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빛의 도시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동대문구 야간경관 사업은 기존의 역사, 자연, 문화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동대문구만의 차별화된 야간경관을 형성해 품격 있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는 장소의 상징성, 구 역점 사업과의 연계성, 사업 효과의 파급성 등을 고려해 발굴한 동대문구의 10대 명소 중 2개소를 우선 선정해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는 교량의 난간과 하부, 다리 아래 보행로의 벽면을 빛과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전시 공간으로 만들고 꽃의 도시를 형상화한 조명 작품의 설치로 가로 경관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동대문구가 지난해에 이어 동대문구 정원사 2기 양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민과 함께 공공녹지를 조성 관리할 수 있는 정원 문화를 구축하고자 기획된 정원사 양성 과정은 올해 20명이 선정됐으며 2월 8일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이론과 현장 실습으로 구성되며 이론 교육은 동대문 청소년 독서실에서 진행하고 현장 실습은 전농동의 시설녹지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은 동대문구 공공정원 현장에 맞는 수종과 시공 방법,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12주간 진행됩니다. 올해 기본교육을 수료한 정원사들은 구 곳곳에 조성된 정원을 관리하는 등 관내 공원 관리에 직접 참여할 예정입니다. 누구든지 사회적 편견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마포구 척끝센터는 비혼모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소한 척끝센터가 비혼모들에게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혼모는 청소년 임산부, 미혼, 이혼, 사별 한부모 여성을 모두 지칭하는 개념으로 마포구 척끝센터는 비혼모가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관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척끝센터는 비혼모에게 간호사 상담, 임신검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심층 상담, 임산부 교통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비혼모가 전화나 방문을 통해 간호사와 개별 상담도 진행할 수 있으며 출산 후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살피고 공적 서비스와 연계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척크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비혼모를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남구 광덕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개장했습니다. 대구시가 남구 광덕시장을 특색 있는 참여 체험형 콘텐츠와 MZ세대의 감성을 담은 복합문화공간 더 광덕으로 조성해 23일 개장했습니다. 남구 앞산 카페거리 인근에 위치한 광덕시장은 1971년 개설돼 전체 100여 개 점포 중 현재 20여 개 점포만이 영업 중이며 하루 평균 100여 명이 방문하는 기능 상실형 소규모 전통시장입니다. 시는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젊은 층을 겨냥한 레트로 감성의 감성포차와 광덕 사진관을 조성하고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더 광덕은 매주 금, 토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공간 대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횡성대성병원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및 여성 농업인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2월 21일 횡성군청에서 열렸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에 따른 마약 검사와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및 특수 건강검진,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성병원은 2023년 12월 법무부가 지정한 채용 신체검사 의료기관으로 횡성군은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저렴하면서도 신속한 출장 검사를 진행하고 외국인 등록 절차에서 걸리는 시간을 줄여 농가에 조기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또한 양기관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여성 농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골격계 질환 특수 건강검진 및 예방교육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 지원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자전거 도로의 지속적인 확충과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관련 사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관내 자전거 도로는 2024년 1월 기준 17km가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군은 지속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확장 중입니다. 이에 군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군민의 여가 활동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은 횡성군의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관내 사고뿐만 아니라 국내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 3월 1일부터 1년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7개로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변호사 손님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횡성 군민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DB 손해보험 또는 도시교통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개회식이 평창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개회식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5년 만에 열린 것으로 평창 문화용평에서 17개 시도선수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국내 최대 동계스포츠 종합대회인 전국 동계체전은 수많은 동계스포츠 선수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에 임하는 대회로 그동안 서울과 경기도, 강원 등에서 분산 개최됐으나 지난해 개최지를 공모한 끝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전국 동계체전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평창 용평리조트와 엘펜시아 리조트 등에서 전국 17개 시도선수단 4,278명이 빙상과 아이스하키, 스키 등 8개 종목으로 열전을 펼쳤습니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이날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들의 열정적인 도전은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미래를 밝히는 든든한 밑거름이라며 그동안 흘린 땀을 믿고 기량을 마음껏 펼쳐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 박림면 개촌 민속 5일장이 20여 년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옛 향수를 되살리기 위해 개촌 민속 5일장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5일장 부활을 위해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박림면 번영회, 이장협의회, 체육회 및 지역 상인들의 협조를 얻어 21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장일을 시작으로 개촌 민속 5일장은 평창 농협 개촌 지점에서부터 개촌 초등학교 앞까지 매월 1일과 6일을 기준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개촌 민속오일장 추진위원회장은 어린 시절 향수를 가진 개촌 민속오일장이 재개장하여 침체된 상권이 부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비해 진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충북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계 집단 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비상진료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공공병원의 진료시간 연장과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의 민간인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필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해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중증응급 외 환자에 대해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적극 수용하도록 협조 요청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개원의 집단 행동에 대비해서는 운영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수시로 파악해 제공하고 시군 상황에 따라 보건소 진료 시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4개 시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공모사업 4개 분야에 선정돼 6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 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 일자리 질 개선 등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충북도는 일찌감치 핵심 산업과 높은 빈 일자리율 등을 고려해 반도체 산업과 식료품 산업으로 집중해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충북도는 음성, 진천, 괴산 3개 시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협력사 간 이중구조 격차 해소를 위해 상생협약안을 마련해 근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충북 식품산업 이중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충청남도 합동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령시가 충청남도 합동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투자협약에 따라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인 주식회사 이건은 보령시 관창 일반산업단지 내에 98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이수자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제4회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이수자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실 3단계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졸업장 및 학력 인증서를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배움에 대한 성취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2차 전지 기업 동반 성장과 2차 전지 최고 핵심 전문 인력 양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 성장을 이끌고 더 나아가 글로벌 초강국 한국의 도약을 견인합니다. 포항시는 21일 2024년 2차 전지 산업 기업 협의회 제1차 정기 원래회를 열고 포스텍 배터리 특성화대학원 유치를 위한 산학 연관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경북 포항 2차 전지 기업 협의회는 올해 첫 정기 원래회에서 6개 신규 회원사에 회원증을 전달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정기술 등을 공유하며 회원사 간 교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업무 협약식에서는 산업부가 올해 신규 지정을 예정하고 있는 배터리 특성화대 학원 포스텍 유치를 위해 지역 혁신 기관들이 역량을 모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포항시와 경북도, 포스텍, 2차 전지 기업 협의회 등은 2차 전지 산업 육성 및 성장 기반 마련, 산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및 교류 촉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한편 특성화대 학원은 정부가 첨단 산업을 이끌 우수한 석박사 전문 인력을 확대 양성하기 위해 지정 지원하는 대학원으로 선정대학은 여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을 위기 타개책으로 삼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인데요. 이에 경북도는 포항시 등과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가지고 지역 주도 K저출생 극복 기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포항시는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에 참석해 저출생과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경북도는 기관 단체장 등 1000여 명과
저출생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했으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 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4개 분야에 대한 정책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날 이강덕 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함께 주거, 돌봄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경북 내 시군은 물론 모든 권한 있는 주체가 책임을 다해 위기 극복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동 돌봄 공백 해소에 앞장서고 있으며 올해에도 공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구현을 위한 포항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포스코그룹 배터리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엠이 광양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짓습니다. 철의 도시 광양이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집적화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광양 율촌 산단입니다. 이 산단에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는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NCA 양극재 생산 공장이 들어섭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한 해 52,500톤, 전기차 58만 대분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생산 공장을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고객의 니즈에 적극 대응하고 차질 없이 고객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담은 투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극재 생산은 전기차 수요 정체기가 거치는 2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의 제1양극재 공장 준공에 이어 이번에 이 공장이 추가로 추진되는 겁니다. 여기에 폐배터리 광물과 수소나 리튬 공장도 잇따라 들어서면서 광양이 포스코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포스코 퓨처엠과 협력하여 포스코 퓨처엠이 세계적인 양극재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기술 개발, 원소재 수급, 투자 등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030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을 10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은 인구가 늘어날 요인을 찾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 신안군의 인구가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도 몇 차례 반짝 증가세를 보인 적은 있었지만 이번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10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우도훈, 이명심 씨 부부. 찌든 도시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내려온 후 5년 가까이 힘든 귀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천사대교 교통으로 교통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그 덕분에 차를 타고 다니며 영농 교육을 받아 비트즙 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기에다 3년 전부터는 개인별로 햇빛 연금까지 꼬박꼬박 들어오면서 쏠쏠한 재미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3명인데 1인당 17만 원씩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공과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그걸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 연금 나오는 날은 또 회식하는 날이 되고 그러니까. 섬생활 여건이 개선되면서 2013년 이후 계속 줄어들던 신안군의 인구가 지난해 179명 증가했습니다. 전입 인구가 4,000명에 육박하면서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햇빛 연금과 햇빛 아동 수당 등 경제적 지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일섬 1뮤지엄 정책과 이색적인 문화 행사를 통해 살만한 섬으로 정주 환경을 갖춰가는 것도 인구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 연금을 주는 것 때문에도 늘었고 또 신안군이 추진하는 일섬 1뮤지엄, 또 일섬 1정원화, 또 어선 청년 임대 사업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으면서 또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만원 임대주택 분양도 인구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생산된 쌀의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김밥 등 K푸드 열풍이 불고 있어 가격도 제값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수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장흥 정남진에서 생산된 새청무쌀 20g들이 600포대가 몽골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새청무쌀은 2012년과 2013년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베스트 12에 선정될 정도로 전남을 대표하는 쌀 브랜드입니다. 수출 가격도 10kg당 5만 원을 받을 정도로 좋습니다. 남도에서 브랜드 쌀로 육성한 쌀입니다. 그래서 식미도 좋고 농가들이 육성하기도 좋고 재배하기도 좋고 그래서 밥맛이 좋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 전남쌀은 지난 2022년부터 본격 수출길에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 쌀 수출량은 해외 원조 등을 포함해 지난 2022년 13,000톤에서 지난해 14,700톤으로 11% 늘었습니다. 수출액은 360만 달러에서 760만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최근 해외에서 김밥 등 K푸드의 열풍이 불면서 전남 쌀이 제값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출 대상국도 북미와 유럽, 동남아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쌀 수출에 더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수출을 좀 확대해서 우리 생산 농가는 적정 쌀 가격을 받고 또 해외에다가 우리 전남의 우수 쌀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또 판매를 내려갈 수 있도록. 지난해 전남 지역 쌀 수출량은 전남 생산량 73만 5천 톤의 2%. K푸드 열풍 속에 전남 쌀의 수출 확대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여수시와 전남도 21개 시장 군수들이 함께 출생수당 공동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은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로 국가와 광역, 기초 3자가 공조해 18년간 출생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0세부터 17세 아이들을 지원하며 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개소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 640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네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가 93.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는 올해도 도서관 정책 개발을 위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과 동네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를 비롯해 인문학 강연회 등 다양한 정책 사업과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2024 부여 문화유산 야행이 부여 정림사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2024 부여 문화유산 야행은 백제시대 제작된 건축용 벽돌, 부여 외리 문양전을 활용한 축제인데요. 사비 백제만의 이야기로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문화유산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세계유산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보존하고 알리고 전승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인데요. 다가오는 봄 부여에서 백제의 문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3월 말까지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교통과 숙박, 여행 상품에 대한 대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숙박 및 체험 등을 결합 구매 시 고속철도를 주중 최대 50%, 주말 및 공휴일 최대 30%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행 상품 특별 기획전도 준비되는데요. 동해안 7번 국도 따라 여행, 힐링 기차 여행, 명사 초청 인문학 여행 등 4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따사로운 봄 국내에서 봄꽃의 향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